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금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아마 지난번 대선처럼 어쩌면 이번 중간 선거도 우편 투표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초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선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알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로는 공화당이 이번에는 좀 승기를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시장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트맵을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운데, 여기서 뭐 테슬라의 경우에는 요즘에 논란과 악재가 상당히 많죠. 4만 대의 리콜 사태 있었고요.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라는 머스크의 트윗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하락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초록색, 그러니까 상승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연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중 변동성도 컸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부각됐었던 핵심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침몰 중인 경제 기대감이라는데, 자, 키워드부터가 압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IBDT에서 발표하는 경기 낙관 지수가 시장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를 기준으로 지난 밤에 어떤 변곡점을 그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40.4가 나왔는데, 표를 보시면은 지금 15개월 연속해서 50 아래, 기준선이 되는 50 아래에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10월 달에 61% 정도가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한 58% 정도로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봄에 5월 달에 48이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또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봤더니 67.8 정도가 됩니다. 이 수준이 사실 조금 지난달보다 조금 하락은 했는데, 그래도 2007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 팬데믹 기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IBDT 경제 낙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중간 선거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요 설문조사가 중간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 성인들의 20%만이 자신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경제적인 박탈감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다는 건데, 앞으로 미국 경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이제 서서히 리세션, 즉 아래 공포를 얘기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침체가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되면서 보통 6에서 10여 개월 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거고요. 또 보면 미국의 이제 여러 기관들도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페니맥 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제공하는 금융회사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번 분기에 0.7% 경제가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내년에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걸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게 우려가 커지고 있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것도 지금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 짧고 얕게 그렇게 침체가 지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뭐 그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피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 지출 증가율이 지금 내년에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상대적으로 조금 완만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침체가 오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했고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뭐 긍정론자들이 이제 지금부터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침체라는 것이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쯤에는 침체라는 것이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자, 요즘 월가에서도 뭐 침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침체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의 경기의 움직임도 좀 주의 깊게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데요. 암호화폐 뱅크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뱅크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자, 암호화폐 시장에 지난 밤 사이에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설이 돌았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자, 일단 시장 현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편에 보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암호화폐가 지난 밤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지금 고점을 찍은 그 시점 있죠. 이 시점이 바로 오후 1시 반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급락세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그 비슷한 시점이죠. 미국 증시도 1시 반쯤에 이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 이후에 S&P 500 지수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 변화부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관련주들까지도 이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은 뭐 계속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약 12%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1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가장 아래 보이는 이 FTT가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바로 FTT입니다. 파산설이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은 거의 80% 넘게 현재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하는 채널이 바로 또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들도 지난 밤 사이에 거의 10% 넘는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산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설이 돌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자매회사가 있어요. 자매회사인데 자회사가 아니라 자매회사의 부채가 자산 대비 54% 이상이라는 점이 드러났고요. 이 드러나자 세계 1위의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가 안 되겠다. 여기 너무 불안하다 해서 그들이 발행하고 있는 FTT 암호화폐를 모두 다 청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패닉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너무 시장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 이후에 바이낸스의 CEO가 위기가 더 심해지면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FTX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면서 시장을 안도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안도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바로 피크를 찍었던 1시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패닉셀은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김태수 세무사님.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금융시장으로 악영향이 파장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시장이 사실 그 목요일 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그 이슈를 좀 원하지 않는 좀 긴장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BDT 경제 낙관지수 발표되고 좀 교차 상태 접어든 상황에서 갑자기 바이낸스 홀딩스에서 이제 FTX 인수 뉴스가 터졌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8,000달러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나오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 사실 이게 뭐 일시적으로 발생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유동성 문제는 FTX에서 계속 거론이 됐었고 그동안 뭐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한 2조 달러 자산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동성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이제 터졌는데 시장에서는 고객 자금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 경색이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 기업들 어떤 뱅크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를 하면서 좀 압박이 커졌습니다. 근데 FTT가 지금 24시간 동안 68%나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인수하겠다는 얘기에 뒤이어 가지고 또 고객들 자산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금 증명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의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강한 형태로 준비금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비췄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시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거래소들이 인수 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 코인 시장에서는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나온다는 이슈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코인 거래소들은 인수 합병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까지 나오면서 인수 합병이 진행이 되면 투자자들한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전조증상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코인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요즘에는 대규모 이 대형 IB들도 일부 자산을 또 암호화폐 쪽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다른 금융 자산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마감 시황 어떨지 마감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8일 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 S&P 500이 0.5%, 나스닥이 0.5% 상승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상원에서도 역시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중간선거 이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선거가 끝난 후 최대 12개월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줘 왔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얀 해치우스는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깜짝 승리를 거둘 경우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인세의 추가 인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재와 헬스케어, 기술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 등이 상승했고 커뮤니케이션과 필수 소비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도 역시 반도체 섹터는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부하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가 약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폭락했습니다. 3분기 이익은 늘었지만 매출 증가가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활동 라이더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리프트의 탑승자 증가가 둔화하고 또 우버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프트의 투자 의견을 하향하고 우버를 대신 소유할 것을 권했는데요. 목표 주가 역시 41달러에서 18달러로 크게 낮췄습니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판매 예약 전망치를 하향하자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면에서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CNBC는 이번 실적 악화가 신작 출시 둔화에 대한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는 기대 못 미치는 순이익 발표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달러와 강세에 따른 환율 효과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콜스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또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자 상승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였던 미셸 가스는 의류업체 레비스트라우스로 가게 되는데요. 이 소식에 레비스트라우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하락했습니다. 주행 중 조향 보조 장치의 분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에서 전기차 4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트위터 관련된 각종 문제들에 너무 몰입해서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솔라이트는 급등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했고 또 향후 4분기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수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약세 그리고 기술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1,7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된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가 준비돼야 되겠죠?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내용인데요. 하락 중인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물가 지표,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 중인 인플레이션이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세무사님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로이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월 달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이 폭 둔화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은 지금 9.1을 찍고 나서 9.1% 찍고 나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목요일 날 나오는 데이터가 8% 정도로 나올 것이다 해서 4개월 연속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인 이 8%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올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겠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고 또 같은 날 이제 나오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냐 아니면은 그 폭을 낮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단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 쪽에서 나온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0.5% 전월 대비 0.5% 연으로 따지면 6.5% 정도 될 것으로 9월 달에 비해서 아주 조금 둔화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핑코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하는 거를 일시적일 수 있다. 이게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 달 전부터 7%대로 내려갈 거라는 시장 전망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못 맞췄거든요. 워낙 요즘에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를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좀 좋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난밤에 이제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있는데 투자자는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거래가 생기면은 이걸 마이너스로 길게 되돌리지 마시고 수익을 짧게 실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익을 실현했다고 해서 완전히 빠지지 마시고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재매수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세가 재개될 때까지는 주식 보유 비중을 20%까지만 좀 유지하라는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경기 방어적인 성향의 제약사, 머크라든가 유나이티드 헬스 이 회사들이 요즘 전고점 돌파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우존스를 끌고 가고 있는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들 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아이폰 14 공급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에서 35% 할인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정돼 있는 흐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주식이 있는데 바로 에너지 쪽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주의하라는 건 왜 그러냐면은 소형주 위주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정유부터 뭐 탐사라든가 채굴이라든가 한 5개 섹터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 특히 장비 쪽, 3사 쪽, 채굴 쪽 기업들, 그 중에서도 2달러, 3달러 하는 5달러 밑에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면서 또다시 급락하면서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또 대형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단기 급반등에 따른 고점이 높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하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공화당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물론 누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인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선 공화당이 이번에는 승기를 잡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화당이 만약에 승기를 잡게 됐을 때 우리가 꾸려야 되는 포트폴리오는 무엇이 되겠느냐, 이걸 찾기에 또 여념이 없거든요. 자, 일단 가장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섹터들은 바로 이쪽입니다.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방산과 사이버 보안, 이쪽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를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상당히 잘 갔었죠. 그런데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업계에 좀 지지를 받는 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에너지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얘기가 있는 거고요. 물론 자세한 분석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헬스케어의 경우에는요. 일단 현재는 민주당이 완전히 상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민주당 성향의 이런 그 행정 수반들은 아무래도 약값 인하를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제약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데 만약에 공화당이 승기를 잡게 될 경우 이런 분위기가 다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과 사이버 보안, 공화당이 되면 이 분야에 진출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트가스 리서치에서는 이번에 공화당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단기 국채는 좀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단기 그 국채 ETF도 존재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다수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결국 정책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만큼 지출이 좀 많이 감소를 할 수가 있어서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다소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서 결국 이게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게 단기 국채 ETF, 1년에서 3년짜리 아이셰어스 국채 ETF인 SHY, 이 부분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요즘에서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미리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섹터, 김태수 세무사는 어떤 거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쪽은 S&P 500 기반의 레버리지 ETF들이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그쪽에 대한 투자도 사실 많이 해왔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변동성이 예상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뭐 프로시아 울트라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디렉션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불스에서 한 3배짜리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걸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 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어떤 추세가 길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끊어치는 전략 쓰시고요. 게릴라 전법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고 빠지면서도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수익에 대해서 절대로 마이너스로 되돌리는 거래 하지 마시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들 다루기 지금 좋은 시간인데 조심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 방산주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화당 쪽에 가까운 애들이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시온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지뢰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사들은 조금 달라요.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책이 제약 처방약 가격 낮추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받은 회사들이 복제약 제조회사들입니다. 제네릭 이 회사들인데 이 복제약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그 가스 파이프라든가 이런 쪽 회사들이 이제 공화당하고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판세가 달라지게 될 경우 개인들이 관심 가져봐야 될 곳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 시간 진행해봤고요.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